중국의 무차별적 침공이다. 한국 다 무너진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입니다. 현상을 분석하기 전에 단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국가별 상위 1% 과학자 규모와 비중입니다. 미국은요 1% 과학자가 2,507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비중도 36.4%고요. 중국은요 1,405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 공산당이 첼렌 계획이라고 하나요? 다시 말해서 상위 1% 과학자 1,000명을 국가인재로 모으겠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405명까지 모았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과학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과학자들도 중국의 첼렌계획, 천인계획에 참여를 해서 1,405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1% 과학자를 20.4%나 보유한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처절합니다. 75명이 75명. 전 세계 1% 과학자 중에 1%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1%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있지 않고 떠난다는 사실, 이게 제가 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것은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초격차를 추진하면서 중국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말뿐이라는 뜻이에요. 행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실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중국에 다 뺏기고 있다는 뜻이 다 뺏기고 있다. 아니 1,405명하고 75명하고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죠.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입니다. 한 700명쯤 된다 그러면 750명쯤 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75명은요 1,405명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중국의 기술의 발전은요 나날이 발전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나날이가 아니라 매 초마다 발전한다. 매 초마다. 여러분 매 초마다 발전을 하면 대한민국이 중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진짜로 그냥 무너지는 사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진짜 그냥 무너지는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한번 보세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미국이 54.4%예요. 유럽이 11.8%고요. 대만이 10.4%입니다. 일본이 9.2%고요. 중국이 6.5%입니다. 대한민국 3.3%, 3.3%. 이미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의 점유율은요. 대한민국이 거의 말입니다. 꼴찌라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라고 운운하지만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 그것도 시스템 반도체에서 미국이 54.4%고 대한민국 3.3% 중국은 6.5% 이러면 대한민국 다 무너진다는 말 안 나올까요? 시스템 반도체만 이러냐?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D램 이것도요. 중국의 공습이 어마무시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D램 시장에서 글로벌 D램 시장입니다. 중국 제조사가 차지하는 비중 2022년까지만 해도 4%, 올해는 11%예요. 내년에는 16%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D램 시장에서도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는요 중국과 대한민국의 기술 격차는 이제 1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서 매 초마다 기술 혁신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매년마다 기술 혁신도 안 됩니다. 매년마다. 그러면 게임이 되겠냐고요. 저는 그 게임이 그렇게 멀리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그나마 우리가 중국의 기술을 앞서고 있는 것, 예, 그래서 그나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산업은 어떨까요? 다른 산업은 벌써 말입니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진짜 초토화 장난 아닙니다. 이거 말입니다. 섬뜩한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전율이입니다. 이대로면 중국의 속국도 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제 중국한테 빌어야 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반도체 시장도 기술 격차가 1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석유화학을 보세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이요 2018년만 하더라도 2,565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입니다. 5,440만 톤. 무려 말입니다. 불과 6년 사이에 112.1%가 늘어난 거예요. 112.1%. 2배가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2,875만 톤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많이 생산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지금 석유화학 업계는 조만간 존폐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석유화학 업체들끼리 빅딜을 지금 주선을 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것도 삼성연구소가 중심에 서서 말입니다. 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실제로 석유화학 공정 중에 나프타 분해 설비를 보시자고요. 생산 능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280만 톤 정도 돼요. 실제 2023년 947만 5천 톤 이거밖에 생산 못해요. 그러니 공장 가동률은 7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공장 가동률이 6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지금 2024년 현재 60% 근접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프타 분해 설비라는 게 나프타라는 게 화학에 있어서요. 석유화학에 있어서 쌀 같은 존재잖아요. 이 나프타 분해가 많이 돼서 생산량이 늘어나야지 석유화학 산업이 붐을 타고 쭉쭉 일어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면 다 무너집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장 가동률은 93.1%였어요. 1,039만 8천 톤, 1,270만 톤 중에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2022년에도 괜찮습니다. 1,280만 톤 중에 1,038만 5천 톤. 그런데 2023년에 완전히 고꾸라졌죠.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왜? 기술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중국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부에서 뒷배가 돼줘서 기업에게 무조건 밀어줍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은 밀어주려고 하면요. 대기업 특혜니
재벌 특혜니 지랄 같은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쓰겠습니다. 지랄 같은 규제만 가지고 예 대기업들을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니 이게 무너질 수밖에요. 조만간 석유화학 있잖아요. 완전히 개박살 날 겁니다. 지금 현재 이미 개박살 났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장 설비를 오죽했으면 중국 경쟁사에게 팔까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 받습니다. 공산당의 보조금도 받고요.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받고요. 지방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안 하니 망할 수밖에요.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요. 그런데 이게 석유화학 업체만 이러느냐?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철강 한번 보세요. 철강. 중국의 철강 조강 생산량은요 2022년 기준으로 10억 1300만 톤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산이 2017년에 8억 3170만 톤에서 10억 1300만 톤이 됐으면 생산이 넘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게다가 중국이 어려워요. 내수가 시원찮아요. 건설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조강 생산량 중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세계로 밀어내게 합니다. 세계로. 세계로 밀어내게 하니까 남미 철강업체들 줄줄이 망하고 있죠. 동남아도 지금 중국 철강만 들어오면 무서워합니다. 우리나라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중국 후판 수입 물량만 하더라도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 81만 8,515톤입니다. 이게 8월까지 기준이거든요. 아마 10월까지 기준이 나오면 100만 톤이 넘었을 거고요. 12월까지 기준이 나오면요. 적어도 120만 톤, 130만 톤이 될 겁니다. 싸니까. 물량으로 막 뿌리니까. 2021년에 32만 8,154만 톤이 지금 120만 톤까지 가보세요. 우리 철강업체 멀쩡할까요? 안 멀쩡하잖아요. 그 강하다는 포스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선제 공장 폐쇄했습니다. 1제강 공장 폐쇄했습니다. 1975년에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센 물을 부어서 생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폐쇄했어요. 현대제철 울산공장 지금 폐쇄하려고 합니다. 노조가 뭐 데모하면서 난리가 나지만 결국은요. 기업은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이 안 되면 노조 아니라 노조 해례비가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대제철도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디 현대제철만 어렵습니까? 우리 제철회사, 철강회사들 다 어렵습니다. 이러다가 폭삭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 철강업체들은요. 야간 생산을 주로 합니다. 참 심각하죠. 왜 야간 생산을 하는지 아세요? 아니 전기요금을 폭탄처럼 부과했으니까. 야간이 싸거든요. 그래서 야간 생산을 해요. 이런 머저리 같은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 생산해도 경쟁력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밤에 생산해요? 전기요금은 아낄지 모르지만 인건비는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지원을 다 하고요. 그러니 철강도 조만간 아작나게 생긴 거 여러분 보이시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선사 보세요. 조선사. 조선도 우리는 강력한 지금 대한민국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중국 조선사 선박 수주량이 전 세계 시장에서 70% 점유율이면 70%. 이러면 조선도 끝났는 거 아닌가요? 조선도. 지금 1월에서 9월까지만 3,467만 CGT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요 18%로 떨어졌습니다. 872만 CGT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부가가 지선을 하기 때문에 중국보다 척수가 적지만 결국은 우리가 더 경쟁력이 좋다. 수익성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기는 소리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천인계획으로 1% 과학자가 중국에는 엄청나게 140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매 초마다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매년이 될까 말까 하고요. 그러면 금방 따라옵니다. 제가 봐서는 초박살나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다. 지금 유통은 또 어떻습니까? 유통도 지금 난리잖아요. 롯데 그룹이 왜 위기설에 휩싸였겠습니까? 못 파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다 팔아제끼고 테무가 다 팔아제끼고 쉐인이 다 팔아제끼니까 이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라인은요. 온라인 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통은요.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이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이 와중에 우리가 이 유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품을 만들면 뭐예요? 팔려야지. 안 팔리잖아요. 백화점에서도 안 팔리고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서도 안 팔리고 소매점에서도 안 팔리고 전부 온라인 알리익스프레스 싼 거 테무 굉장히 싼 거 쉰 이 싼 거만 다 찾아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이유로 중국 제품을 다 풀어놨는데 이게 우리 기업을 개박살 내는 거예요. 롯데그룹이 휘청휘청 흔들흔들 한다는 것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망해지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대한민국의 홈플러스를 인수한다고 쳐요. 홈플러스를. 인수할 가능성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 테무가 우리 홈플러스를 인수한다고 쳐요. 거기다가 중국 제품만 가득히 집어넣으면서 중국에서 직접 수입해서 싸게 판다고 쳐보세요. 대한민국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초토화됩니다. 진짜로 최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최악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 우습게 보는 거죠. 언제든 최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다 무너진단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 제발 국가 지도자들 여야 막론하고 장차관 막론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2, 3년 가잖아요. 끝장납니다. 진짜 끝장나요. 중국은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반도체만 예를 들어보면 돈을 쏟아붓습니다. 인재를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인재까지도 끌어갑니다. 돈 많이 줘서 말입니다. 빅펀드 1기, 2기, 3기를 보면 돈을 마련하기를 2013년에 25조, 2019년 37조, 2024년 64조를 마련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만큼 빠르게 기술력이 올라오는 겁니다. 반도체만 쏟아붓느냐? 아니잖아요. 조선에도 쏟아붓고 화학에도 쏟아붓고 철강에도 쏟아붓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진짜 완전히 폭삭 망한다는 말 제 말이 틀릴 것 같죠. 이대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유통을 우리는 이미 실패를 해서 롯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최악의 상황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정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수정 못하잖아요. 그냥 무너질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광화문에 나와서 으쌰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나라 망하는 거 이제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을 수 있을런지. 우리야 필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야 뭐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막을 수 있겠나 싶지만 결국 시간은요. 대한민국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 저는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